동료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늘 역사적인 기록의 날이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 제일 먼저 바꾼 분이 누구냐 하면 경상북도 선산에서 태어나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와 경제 기적을 이뤄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이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그 플래카드에 나왔듯이 대한민국 육군의 영웅이며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면에서 태어난 최충걸 중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상황까지 돌아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텔레비를 보니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 내용은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태극기 물결이 하고 있는 거기에 생중계도 될 뿐만 아니라 이 로컬파워 뉴스는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되는 그런 인터넷 그 방송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윤열에서 논하는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육군의 영웅 자랑스러운 상주시의 아들 최충걸 중사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연천 530 GP 피격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1년 전인 2005년 6월 19일 노무현 정권 당시 전기 200만 킬로와트 지원을 거론하며 북계의 정상회담을 구걸하던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여 국민 정서상 남북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중범을 은폐 조작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자들을 진북 정책의 희생양으로 만든 천벌을 받을 천일 공로할 구강구도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생전 병사 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부기피장이었던 최충걸 하사입니다. 최하사는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유일한 관련자로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하사는 처벌받을 대상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병사입니다. 이유는 군 수사관들이 강하게 이기지 못해 죽은 장병들의 시신을 배치하고 군의 은폐 조작에 가담하긴 했으나 사건 당시 차단작전에 참여했으며 유가족에게 차단작전 중 사고임을 처음으로 양심 고백한 사람이 최충걸 중사입니다. 최충걸 한사에게 호소한다.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530 집회의 영원한 부집회장이며 훌륭한 군인이다. 당신의 당번병이었던 김동민 일병이 억울한 무명을 쓰고 사형수로 감옥에서 치욕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불행을 언제까지 방관하는 수치를 얻고 더러운 초국간부 하사고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그날의 진실을 밝혀 구천을 떠들고 있는 8명 전사자들의 전우여 부하병사들의 오늘을 달라주기 위해서도 강력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최충걸 어머님이 당시에 유가족들에게 여기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녹음으로 다 해놓고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최충걸 중사의 당번병, 군대 가면 당번병이라고
부사관 이상을 한 사람씩 데리고 있습니다. 그 당번병 김병민 일병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북군교도소에서 12년째 독방에 수감되어가지고 일체 면허를 받지 못하는 반죽음의 상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저를 비롯한 유족과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만은 또다시 거론다고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그의 나이 30밖에 안 된 꽃다운 젊은이가 이 엄청난 빨갱이 정권하에서 누명을 쓰고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독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수족같이 부렸던 당번병 김동민 일병을 위해서라도 우리 최충글 당신은 하사 지금은 중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그 최충글 중사가 또 그 부모님이 그 가족이 국방부에서 얼마나 내려와가지고 군발 협박과 시달림을 당했으면 아직까지 제대로 벙어리 내려가서 맞듯이 못하고 있는데 마침 지난주에 이곳에 상주에서 지난번 시장 출마를 하셨던 그 김광수 서울시 소방본부장을 했습니다. 저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에서 국장급 지내다가 김대중에게 쫓겨나가지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된 지 33년 만에 쫓겨나가지고 재판에서 김대중이한테 이긴 사람이 저 송영인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롭게 한번 나서달라고 그래서 지금 8년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자도 몇 개 두고 가있습니다만 했고 요 앞에 사진 보시다시피 강화문 대원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저렇게 부모님이 상복을 입고 호소를 하면서 청와대까지 가리행기로 해가서 했습니다만은 오늘날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동네에서 그래도 지난번 만났던 저 우리 최인들 선생님이 동네분 알 분들은 다 안다. 조장에 대한 저거를 근거 얘기를 들었다.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국방부 놈들이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와 유족들이 사고 다음 날 얘기했던 녹음을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닦아가면서 막, 산이 내려옮겨가면서 저희가 막 덮어가면서 죽은 줄 했답니다. 그거를. 막 그거를 하는데, 너희들은 또 봐라. 누군가 봐라 하고 뭘 배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배치를 써야 시키더랍니다. 이거 뭐, 사람 아들한테. 그렇게, 야, 네가 그래도는, 네가 그랬대요. 정신이 흐려졌어. 나가 정신이 흐려졌어. 겁이 나는데, 그거에 정신을 잃어가지고 그 뒤를 모른답니다. 저희 둘이 중과 마찬가지로 작전에 나갔다가 14명이 나갔다가 지피장 김영웅 죽고 그 다음에 부리피장 최충건이 살고 4명이 살았습니다. 8명이 다 죽고 4명이 부상되었는데 그걸 시신을 전사자를 끌고 와서 이 독도가리 끌고 왔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최충건 아들한테 듣고 그 얘기한 고대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와서 그 얘기를 번복한 사람과 녹음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 보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우리가 시켜봐도 어쩔 수 없이 시신을 내모아서 배치했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 여기 어디 계신지 몰라도 이제는 승부없이 말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다음에 무고의장을 받을 그러한 충분한 자격 있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저것하라고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과 또 그 가족 되시는 지적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오늘 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의미는 전혀 없다. 그래서 8명의 유가족들이 저 멀리는 전남 순천에서 갖고 있는
다녀온 것이도 여기 그 상주가 온 고향이랍니다. 머리 그 박씨 그 대정선 저건데 우리 그 유족이 한마디 호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가장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5년 6월 19일 중부전선인 연천 최전방 530 GP에서 조국을 수호하다 사망한 고 박의원 상병 아버지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11년 동안 우리 유가족들은 생업도 포기한 채 눈조차 감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들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으며 오늘 이곳 상주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상주는 530 GPO의 도지파지행했던 칠충골 중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며 현재도 이곳 가장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가 불과 500m에 떨어져 지지 않은 최전방에서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애치며 정회를 쌓아가던 우리 수색중대 1소대 대원들은 2005년 6월 19일 새벽 적의 포탄 도발에 의해 생과 사로 나누어 11년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유가족분들은 자식을 잃은 아픔에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며 최충골 중사를 비롯한 생존 사정들은 국방부의 협박과 해유로 당시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족을 대표하여 최충골 중사를 비롯한 생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고통 속에서 나오라고. 당신들은 누가 뭐래도 목숨을 내놓고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던 최고의 부사관이자 병사들이었나라고. 언젠간 죽어간 전우들의 원래의 진실을 말해줄 거라 믿지만 늙은 우리 부모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제발 우리 자식들을 다시 만나기 전에 진실을 말해달라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주고 계시는 가장동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멀리 서울에서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대법관님이셨던 정기선 대법관님을 비롯하여 기자분 그리고 송영 대표님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충골 중사를 비롯한 생존 병사들은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족 대표 박영석 올림. 우리 존경하는 상주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애끓는 귀를 토하는 유족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최충골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거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서 했는데 아마 무슨 본인도 괴롭겠죠. 근데 본인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서울 저 강남 한복방 나오면 제 나이는 75세입니다. 6.25 때 8살 나이인데 가보세요. 흰불 놈들이 말이죠. 횃불을 들고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대한민국 나라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라는 촉구하는데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빨리 이놈들이 무엇을 진실이 정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
소위 말하는 노무현 빨갱이 정권에서 벌어졌던 은폐 조작된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런 신선한 국토관의 의무를 짊어지고 국토관의 체질을 위해서 최전방 그것도 시정선 바로 옆에 GP에서 근무하던 우리 8명의 병사 장병들이 전사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부지피장 최충곤입니다. 최충곤 어머니가 아까 부분에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30년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대한민국 잘 되는 거 봐야 여러분들도 저 발표부 주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8살 나이에 아버지가 인민군에 납치학살 당해가지고 방공가족이나 중앙정보에 들어갔습니다. 저 ROTC 5기나 육군소를 인간해가지고 천안에 있는 육사단 수색중대 근무에 가서 저 찾아봐요. 난 유족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털끝만한 관계가 없어요. 내가 원기를 타고 사는 사제를 털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변태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보시다시피 다 유족들도 농사 짓는 분들이요. 또 그냥 KTC하고 이런 분들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했는데 이거를 무슨 정치적인 의도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잘 되는 걸 말하는데 이 빨갱이 정권이 2년 연장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거를 밝혀지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빨갱이는 존재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걸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저 앞에 보시면 알지만 이보다 더 추악하고 악랄한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건이 있습니까? 최순실의 사건이 뭐가 대단해요? 김태진이 소주를 쳐먹고 김영삼이 아들 쳐먹고 감옥 써가고 이명박이 마찬가지고 노무현이 자살까지 하고 이게 말이죠 800억 걷어서 대학 문화인성을 위해서 쓰겠다고 해놓고 그 못되는 최순실이지 그건 하나가 그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했다는 그거는 천벌을 맞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작하는데 저를 썼지만 서울대 성남인 총장은 허위고만한 이적행위 대가로 특정한 유서고 당시 대의 군의관이 금강님이 짜고 국방부하고 짜고 했습니다. 법의학 교수를 즉각 파면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200만 원씩 들어서 냈는데 서울대학교와 답변을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랍니다. 아니 특혜가 아니고 공무원에 특혜를 주고 이제 와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저거는 전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서 지금 현재도 세계적으로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로컬 파워 뉴스라고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고 이것이 다시 시간 관계상을 해가지고 녹화 떠서 태국교회 물결 거기에 방송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군이 국방부가 당시에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겠다는 문재인이가 민정수석 또 세종시에서 국회에 나온 이해찬님이 국무총리 이 문제를 깊이 있고 밝혀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것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이웃 사촌 간에 오손도손 살고 있는 가장 1, 2 동민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하지 왜 참석 안 합니까? 이 tak수단교회. 그러니까 오늘 좀 어머니와 아버지와 충분히 또 작년에 결혼했다니까 그 부인 석권 얘기를 듣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가 유공자 무공론을 타는
국민으로부터 받는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이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에 이게 다 녹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유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해 주신다는 참 고마운 말씀 듣고 아침 새벽부터 멀리 아까 말씀드린 저 전남 순천 요 충남 충북 충주에서 동해시에서도 왔어요. 동해시 강원도 동해시 이렇게 오신 여러 유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꼭 좀 도와주시고 또 우리 그 대법관님 뭐 말씀 대법관님 뭐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저 대법관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이 강요나 강압에 의한 강력에 의해서 증언하고 그러는 건 전부 무죄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 그 최칠걸 중사가 혹시나 그걸 걱정해가지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아무런 적이 없고 오히려 명예를 창고하면서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더 이 멀리 87세의 노고를 무릅쓰고 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전부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 엄청난 사항을 참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또 여러분들도 손자 다 군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 가서도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항을 가지고 틀림없이 분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이 나오라 이렇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들에게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유인물을 남은 유인물을 그냥 놓고 가겠습니다. 많이 돌리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통장님 또 최인술 정치내 부회장님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녀 여러분 또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최충거리의 진실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세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유족은 아니지만 아는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국정원에까지 30년 동안 고급 간부를 이어온 대공요원으로서 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신 말씀하시죠. 혹시 궁금한 사실이 예. 최충원 씨가 있어야지. 아니 그래서 우리 이제 나오시는 걸 알고 근데 보니까 최충걸 어머니 지금 녹음도 다 틀어지고 그런데 최충걸 어머님도 지금 안 그래서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최충거리는 이제 그에 대해서 다 그것은 다 벗었지요. 그렇죠. 다 뭐, 오히려 세. 그런데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네. 월급수도 살 양반들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에 유족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을 때 녹음 아까 나온 식으로 네. 그, 우리 중거리가 네. 위에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정신이 홀딱 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도로 해서 그 전사자를 끌고 와서 했다. 그지 어머니가 아바이가 뭐 그 법도 없어서 살 양반인데 네. 어머니가 속도 아프고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뭐 빅돌 쩌는데 다 그런 데 따라다니는 게 그러고로 저 강원도에 살다 나왔어요. 예. 그래 나 살다가 자석 그래 놓고 그 쏘가리가 얼마나 쪽을 많이 꺼서 했겠습니까. 그 병도 지금 나가 있을 길에. 아니 글쎄 그래서 지난번 육안에 그 칼국수 하실 때 네. 거기도 찾아가서 다 만나 뵙고 100번 이해하시다가 국방부 헌병대에 있는 자식들이 내려와가지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이 노인네들이 깜빡하고 아니 우선 내 아들이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만천하에 이게 밝혀지기 때문에 그 공갈 협박 강요에 의한 얘기한 건 전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렇게 네. 충거리를 이제 앞으로 나라에선 따라 좀 그것을 해줘서 살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같이 나와가서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얘기를 들으러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법관님까지 여기까지 모시고 온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님 연세가 87세이세요. 그러면 아침 사업부터 지금 여기 내려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우리는 여기서 무수히만 좀 듣긴 중거리가 그렇다는 걸 듣긴 들었어요. 아, 그러시죠? 그러가 이제 그게 다 거기 됐다가 얼마나 좋았어. 아, 근데 말이죠. 참 웃기는 게요. 이거를 어떻게 국방부가 조작했냐면 8명이 재친고리에 담궜는 김동민이를 폭력을 가해가지고 이 폭력에 못 이겨서 화풀이로 수탄 전서 터져 죽었다. 이렇게 예. 그 조작을 했단 말이죠. 조작을 해놓고 때린 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법에 넘겨지는데 애매하게 채춘거리만 군법에 넘겨가지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군사법원에서 받았어요. 나머지 20명은 지금 때린 놈들 전부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국법을 타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에서 아, 그 때린 놈들이 국가 유공자. 유공자 됐죠. 잘 살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놈들이 이 GP라는 건 요만합니다. 이 마을에 간만해요. 거기서 적하고 북해군 놈들하고 약 500m 떨어져서 생활해요. 거기 민간인들 주의 못해요. 생사고문하고 갇혀있는 건 형제보다 더 가까운 GP군만 와서 알아요. 11년째 추도식에 한 번도 한 명도 안 옵니다. 이게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 소위 말하는 국방부놈들이 조작을 해도 여기 상주에도 아마 몇 번 왔을 거예요. 여기 그놈들 와가지고 가진 공간 협박 다 하는데 이 얘기가 그대로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지네들이 안 내려오고 공간 협박 안 했으면 지네들이 문제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또 뭐 말씀하실 거예요. 예, 전혀 죄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은 오히려 아까 얘기한 식으로 국가에서 추대를 받을 사람이니까 그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가족들에게 뭐 들어서 나는 이렇게밖에 못 들었다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랫기 언제 여기 이제 조합에서 상품거리 나가 이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온게 충분히 어머니가 예. 누기하고 둘이가 나갔더라고요. 예. 그래 나가는데 그래 이제 내중에 그서 하는 소리가 그 집에서 이 사람을 좀 못하가 있는 거석을 하는가 싶고 그래 이게 그거 뺏긴도 몰라. 아니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소식 들어도 우린 모르지요. 그 당시에 여기 그 국방부 헌병된 놈들이 여러 명이 여기를 내려와서 그 육안의 칼국수 하는 그때 그 어머니가 육안의 칼국수를 했걸랑요. 저기 우방 아파트. 우방 아파트 앞에서 그래서 그 공간 협박을 당한 걸 우리 유족들이 와서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위에 또 다른 에휴 참. 또 다른 들을 말씀이 있으면 지금 저 해주시면 더 고맙고요. 그 사람 입이 누구와서 굉장히 입도 아무데라도 참 자기만 속을 썩고 가지고 지금 뭐 어느 데가 아프고 속도 아프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괜히 얘기를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 저도 자식을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다 손자까지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 건드려질까봐 겁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했다 하면 총살이 들어올란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